HR 보험 이즈백. 어른이 보험에 나이만 해당이 된다면 성인 보험에 없는 혜택을 많이 이제 누릴 수 있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가입하고자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들 그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기를 몇 세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하셔야겠죠. 첫 번째, 만기부터 정해라. 그렇죠. 80세 만기보다는 90세 만기가, 90세보단 100세 만기가 더 오랜 기간을 보장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예, 대신 보험료는 어때요? 더 훨씬 더 비싸죠. 비쌉니다. 80세 만기의 경우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80세가 되면 그 이후에 보장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90세 만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세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100세까지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80세와 100세 만기의 장점과 단점을 적당히 가지고 있는 90세 만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에서 1순위는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20대 분들은 30, 40대, 50대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좀 타이트해요. 놀고 싶은 게 많잖아요. 사실 그 나이 때. 그렇죠. 그래서 90세 만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90세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차피 90세 정도 되면 암 같은 경우 발병률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90세 이후에는 암에 걸려도 수술하시거나 치료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젊은 사람들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네. 90세가 되고 나서는 더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90세 만기를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담보 구성도 잘해야 됩니다. 담보 개수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기 이후에는 담보를 잘 정해야 된다. 그쵸? 담보라는 게 많이 넣을수록 보장이 많아지니까 좋지만 보험료는 그만큼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2030 젊은 분들 기준으로는 많은 담보를 넣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이후에 보험료에 맞춰서 보장을 조율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담보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실손보험을 가장 기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0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3대 진단비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수술비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로 후유장애나 입원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질병 사망의 무려 50%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사망률 순위 1위, 2위, 3위 모두 해당하는 자, 암, 뇌, 신장에 대한 진단금을 1순위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삼겹살 다 좋아하시잖아요? 삼겹살 소주를 좋아해요. 아우, 사랑하죠. 소수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혈관 질환에 뇌와 신장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을 가장 우선순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대 진단비 중 암진단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암진단금은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암의 경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등의 암들이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사에 이게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소외감이나 특정 소외감으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의 경우 보험사는 발병률이 높아질수록 진단금의 한도를 줄여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보다는 높은 진단금을 주었던 게 유사암인데 지금은 유사암 한도가 1천만 원인 시대가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요즘 검사가 많아져서 과거에 비해서 암 발견률이 좀 빨라졌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금도 자주 지급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유사암 한도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별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유사암 한도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 3,000까지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유사암 한도를 충분히 준비하실 경우에는 더 높은 한도를 주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거나 조합 설계로 높은 한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할 때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암 발생 사유의 50%가 이제 유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력이 있으면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지 또는 보험료가 비싸지는지 이 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답 알려드리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보험료는 가족력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 진단비 중 심장 진단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순으로 갈수록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에 협심증을 포함하여 보상하는 더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상하지 못하던 심부전, 부정맥, 심장 판막을 보상하는 심혈관 진단 담보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담보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관련 진단비는 암보다도 한도가 더 작고 보험료도 더 비싼데요. 그 말은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타간다는 게 되겠죠. 맞죠. 네, 한도가 작다 보니 진단비만 구성하시는 것보다 수술비 특약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단비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 일회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뇌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심장과 마찬가지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순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가 되겠고요. 과거에는 발병률이 높은 뇌출혈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경색, 경미한 뇌질환까지도 포함하여서 보상하는 더 넓은 범위의 뇌혈관 담보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뇌 관련하여서도 심장과 마찬가지로 진단비와 수술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장이 좀 넓어진 측면이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험이 옛날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신 게 좀 많은 보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이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죠. 그래서 즉시 대처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진단비는 진단을 받자마자 지급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손보험 3대 진단비까지 준비가 되면 다음 차례는 수술비겠죠? 네, 첫 번째로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증상에다가 사건이나 사고를 붙여본 다음에 어울리면 상해고요. 어울리지 않으면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맹장사고 어울리나요? 아니요. 어색하네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질병으로 가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자, 내가 이제 벽돌로 맞았다. 네. 우연히 맞았다. 이러면 사고라는 단어랑 어울리네. 어울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벽돌을 좋습니다. 맞아야만 상해는 아니죠? 제가 맞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가지 중에 질병 수술비부터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을 받는 특약입니다. 네, 사고에 관련 없이 아프다. 아프다. 맞습니다. 네. 마음이 아픈 것도 질병. 그건 사랑이죠? 마음 아프면 사랑이고 이별이고. 질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아파서 수술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만큼 실제로 보험금이 자주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는 보상 한도를 높지 않게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진단비처럼 1,000만원 단위가 아니라 보통 한도는 10에서 50만원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20대 고객분들한테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내가 쓴 의료비의 70에서 80%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 니즈와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과 마찬가지로 상해도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죠. 그렇죠.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벽돌에 맞을 맞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주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아플 확률은 올라가지만 더 많이 다칠 확률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한도는 질병 수술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계해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중복될 확률이 높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질병수술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에서 의료비의 70에서 80%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시는 업무가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적당하게 준비하시고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종수술비와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먼저 종수술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병수술비 특약은 보상 한도가 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낮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장을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럴 때 준비하시는 게 종수술비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종수술비라 부르는 이유는 수술의 종류,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종수술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각 보험사마다 종수술비 보장이 다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서 살펴보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수술, 즉 난이도가 낮은 가벼운 수술들은 대부분 1종, 2종에 해당하고요. 확률이 떨어질수록 3, 4, 5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수술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지급받는 보험금은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큰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성비 팁을 제가 드리자면 암수술의 경우 종수술비에서도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가족력으로 인해 많은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암수술 담보는 뭐 삭제를 하셔도 뭐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종수술비 들었고요. 다음으로 특정 질병 수술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수술비는 수술의 종류나 난이도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종류가 아니라 질병의 종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112대, 119대, 123대 질병 수술비 등 보험사마다 보상하는 질병 수술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가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정리하자면 종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거, 특정 질병 수술비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구성할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후유장애 특약이 있습니다. 이건 후유라는 단어에 감이 잡히실 거예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면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율을 측정하고 그 장애율을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율을 정함에 있어서 보험금을 많이 주기 싫은 보험사와 보험금을 많이 받고 싶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잦은 특약이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유장애도 세분화하면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상해 후유장애는 대부분의 어른이 보험에서 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빼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통 1억 정도 세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별로 비싸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도 한 가지 장점으로 들어가네요.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을 원인으로 신체 영구적 장애가 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와는 다르게 질병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유증도 심각하게 남을 수 있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처럼 저렴하지 않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도 90세나 100세까지 준비하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특약을 넣지 않거나 80세나 9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 30세 여성 3% 질병 후유장애 가입 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20년나 80세 만기의 보험료는 14,550원, 90세 만기의 보험료는 42,050원, 100세 만기의 보험료는 94,850원입니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도 떨어지고요. 네. 보장 한도도 낮기 때문에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등으로 보완하시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특약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여유가 없는 우리 20대 분들 대체로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특약은 설계사 사이에서도 왈가왈부가 좀 많은 특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른이 보험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요즘 2030 젊은 층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죠. 제 고객들 보니까 2030 고객들은 기존 세대들보다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스스로 너무 잘 챙기세요. 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른이 보험의 손해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올라가겠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성인 보험보다는 넓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 보험의 혜택은 지금보다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행복한 멘트, 제 고정 멘트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아무리 혜택이 좋다고 해도 이제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설정한다면 해지하고 손해보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유사함이 뭐 3천, 5천 많이 넣으면 좋죠. 근데 아무리 좋은 담보라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도를 낮추서라도 유지를 잘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해지와 저해지형은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설정은 절대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면 꼭 남들이 하는 보장만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적정 보험료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험회사는 수시로 신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좋은 상품 나왔다고 계속해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옷을 맞춰주는 재단사가 있듯이 보험에도 맞는 보험을 맞춰주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특히나 좀 가성비 이쪽으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리스크를 없애려고 준비하는 게 보험이다 보니까 그 보험이 현재 내 재정에 리스크가 된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하기 때문에 가성비 잘 따져서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20대니까 덜 아프고 덜 다치지만 그때에 가서 준비를 하려다 보면 비싼 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병력 많게 되죠. 때문에. 병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시거나 부담 붙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좀 고려하셔서 유지 가능한 선에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보험 이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켰어요, 회사에서. 네.